아니 EV6보다 출력이 낮아요? EQS인데? 야 이거 잠깐 좀 애매하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게 될 자동차 EQ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아는데 이 EQS가 뭐냐 싶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이 S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차입니다. 이 다른 전기차라면 굳이 안 봐도 되죠. 사실 벤츠가 만드는 전기차 EQC, 그런데 지금 이 EQS는 가솔린 자동차, 전기차 할 거 없이 모든 자동차에 큰 의미가 되는, 어떤 차는 아예 의미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 전기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가 나오게 되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외관도 공개되고 스펙도 공개되고 실내는 완전히 공개됐는데요, 이거 좀 충격입니다. 그리고 외부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외관에 보면요, S클래스의 EQ 버전, 그러니까 전기 S클래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봐도 S클래스가 떠오르진 않네요. 이 외관을 보면 약간 윈도우 라인이 S클래스랑 좀 닮았다, 이런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입니다. 그냥 S클래스가 아니라 세단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약간 쿠페 스타일의 세단으로 나왔네요. 어느 정도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시트가 상당히 중앙으로 물러나 있어서 운전석 시트가 지금 앞바퀴와 뒷바퀴 딱 가운데쯤이거든요. 완전히 가운데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흔히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을 수 있다 해서 승객석을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어차피 엔진 없고 어차피 저 앞부터 공조장치로 쓸 수 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운전자가 최대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이 넓어지니까 여러가지로 공간도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 근데 EQS는 이상하게 승객석이 그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어요. 물론 앞유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누운 자동차는 스포츠카를 빼면 몇 개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누워 있어서 그래서 더 뒤로 온 것 같은데, 일단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휠베이스가 지금 3m를 넘어서 3.2m나 되거든요. 뒷좌석 공간이 이 정도, 이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앞으로 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S클래스의 측면하고 비교해도 약간 앞으로 왔는데 테슬라 모델 3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뒤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클래식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왔을 때 공기역학이 조금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큰 변화는 이 리어 엔드인데요, 뒤쪽 끝을 보면 S클래스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런 트렁크가 이렇게 길게 있어야 럭셔리한 자동차, 이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S클래스의 외건은 없잖아. E클래스까지는 외건을 더 많이 타요. BMW도 5 시리즈는 다 외건인데 S클래스나 7 시리즈나 A8 이렇게 가면 이건 외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업에서 임원들이 타는 차고 짐을 절대 실지 않는 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EQS는 조금 다르죠. 루프라인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 부분 전체가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작가님이 이 차 해치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해치일 겁니다. 실제로도 이 뒷부분이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해치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쉽게 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테슬라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네, EQS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3가지. 첫 번째는 인간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개발 방향입니다.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 보면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먼저 물리적인 버튼을 싹 없앴죠. 그리고서 이따시만한 디스플레이에다 그냥 그래픽을 쫙 이렇게 깔아서 이게 버튼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나 누구나 보면서 막 장난하세요? 장난하시냐고, 야씨 많이 되냐? 라면서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타이칸에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죠. 그러더니 S클래스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 그러더니 EQS는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달았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1m 41cm예요 1m 40.
야씨 말이 되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조장치가 있으면 공조장치를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그걸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이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곡선이 살짝 있습니다. 아니 디스플레이를 1m 넘는 디스플레이면 돈이 얼마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진짜 디스플레이가 1m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대한 패널을 1m 40cm짜리 이렇게 거대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3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베젤 틈이 있는데 그 베젤을 베젤로 보이지 않게 하고 디스플레이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픽,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네모가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네모 아래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깎여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깎여 있어.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OLED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 OLED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뽑아냈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당연히 LG가 만들었죠. LG 아니고서는 이만한 애매한 사이즈에 거기다 변형까지 이런 식으로 주는 이런 OLED, 요거 만드는 회사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LG 정말 잘하고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디스플레이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2개 있으면 엄청나게 크다고들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2개 이렇게 나란히 놓곤 하는데, 근데 이게 거대한 디스플레이예요. 진짜 거대한 거거든. 이렇게 거대한데 이 거대하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그래픽을 크기만 키워놓으니까 이게 무슨 12.3인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 EQS는 이 디스플레이들을 굉장히 잘 배치했습니다. 12.3인치가 있고 17.7인치 거대한 게 있고 또 12.3인치가 있어요. 그걸 또 하나의 패널로 연결했더니 이 전체가 하나의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죠. 완전히 미래적으로 현 시대의 자동차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요런 건 좀 배워야죠.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이 안에 그래픽에다가 너무나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너무 형편없죠. 너무 형편없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인상적인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인상적인 실내를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네요. 스크린에 있는 버튼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버튼 밑에 햅틱 기능이 있어서요, 버튼을 누르면 딸깍 하고 버튼이 눌러지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액추에이터가 12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이걸 사용자의 이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지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해지네요. S클래스를 타봤을 때 S클래스를 사실 눌러보면 확실히 버튼이 딸깍 눌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S클래스 말고도 뭐 이런 우리가 맥북 같은 걸 사용해보면 버튼이 실제로는 이게 눌러지지 않아요. 근데 눌러보면 딸깍하고 눌리는 느낌이 나거든. 이 느낌이 실제 딸깍을 거의 똑같이 모사하기 때문에 이게 눌러지지 않지만 눌러지는 걸로 착각하게끔 잘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빨리 한번 만져보고 싶네. 이 하이퍼 스크린은 사실 EQS에서 옵션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옵션을 만약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한 200만원은 하지 않을까? 요거를 만약에 빼게 되면 조수석의 디스플레이가 빠집니다. 요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수석 쪽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앞에 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없는 걸 보니까 요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S클래스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EQS가 S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은 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EQS 가격이 S클래스보다 비쌀 걸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센서만 350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트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자가 눈을 깜빡거리느냐 또 감지하고요. 탑승자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한국말이면 글씨를 한국말로 보여주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확실히 있어요. 이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에어백이 터졌는 뭐 사고 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런 거 해줄 때 이 탑승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질의를 해준대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외에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빙 사운드 기능입니다. 드라이빙 사운드 설정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보면 모드가 3가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실시간 영상을 보면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 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와, 이런 거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계기판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계기판에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로
뻗어나가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이어지면서 쭉쭉쭉쭉쭉쭉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게 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나 조수석이나 뭐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이렇게 차가 나갈 때 이걸 단순하게 청각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차가 쫙 나간다는 느낌을 이렇게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운드도 지금 엄청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요, 야, 소리 지금 엄청납니다. 소리, 계기판, 앰비언트 라이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차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치고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테슬라가 정말 빠르고 정말 좋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있지만 이걸 가속할 때 가속감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시스템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요 영상 보면 인트로를 잘 만들었네.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에 이 문짝이 착 열리는 것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Unexpected Beauty라고 얘기하네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라고. 잡음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침묵의 아름다운 장소, 그 침묵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침묵이니까 여기서 어떤 음악이든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만큼 조용하니까 여기서 만드는 사운드가 다른 거하고 굳이 섞일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음악을 창조해내면 된다는 거죠. Und genau das fängt der Sound in Echtzeit auf. 오, 소름. 와, 소름 끼치죠. 엄청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뭐 당연히 이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R&D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들어간 사운드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무난한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에 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가 뭐 단순하게 뭐 과격한 사운드, 뭐 부드러운 사운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멋진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사운드가 그냥 가속할 때 엔진음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것들이 시동을 걸 때며 뭐 사운드 버튼을 누를 때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전체적으로 사운드 경험을 다 다르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모드를 갖고 있네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스테이지를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차를 주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달릴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이 차가 지금 달릴 준비가 아직 안 됐는지 이런 걸 사운드로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주행을 하려는 건지 완전히 멈춰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운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차에 딱 앉았을 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운드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운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느낌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오감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차가 럭셔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차의 럭셔리는 이 감각을 벗어나면 더 이상 럭셔리는 없어요. 청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별로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시각만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딱 찍어놨을 때 예쁘나? 그냥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데 럭셔리라는 건 이 시각뿐이 아니고 이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진정한 럭셔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은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과거 몇십 년을 우리가 뒤져 있었던 이런 상황을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EQS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충전 그리고 모터와 주행거리입니다. 네, 지금 동영상 보면요, R&D 시리즈 보면은 에피소드에 있네요.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차가 실제로 나오기 전에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대륙 횡단을 하고 있네요. 유럽 대륙을 쭉 횡단하면서 여기서 각국에서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지금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걸 다 한 번씩 꽂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대륙 횡단을 몇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꽂으면 바로 충전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프리미엄의 충전 경험을 선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럭셔리라고 하는데, 럭셔리한 충전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충전기의 형태라든지 이 줄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이게 럭셔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별론데요. 테슬라하고 너무 비교되잖아. 테슬라 충전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성이 이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꽂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테슬라 같으면 사뿐하게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요게 어느 게 더 럭셔리인가. 그리고 지금 꽂으면 바로 충전된다고 하는데, 꽂으면 바로 충전하는 기능, 그러니까 별도로 페이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충전되도록 하는 기능을 테슬라는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 옛날부터 하는데 왜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서야 이걸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조금 이상한데 테슬라가 잘한 거네요.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네요. 이걸 요즘 들어서 차가 나오는 거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테슬라가 이런 충전 시스템을 만든 게 언제야? 10년쯤 됐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충전 시스템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클라우드 베이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길이나 이런 것들 아주 유연하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갔을 때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남길 것이냐를 내비게이션에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난 30% 어쨌든 남겨야 되겠어 라고 하면 거기 중간에서 얼만큼 충전을 한다, 그리고 충전할 때 몇 퍼센트 정도 한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엔진이 지금 385kW, 앞쪽이 135kW, 뒤쪽이 255kW고 그래서 합쳐서 385kW라고 하네요. 잠깐만, 이게 그러면 몇 마력인 거야? 500마력이 넘는군요. 510마력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예요. 포르쉐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출력입니다. 기아차 EV6가 몇 마력이지? 576마력 아닌가? 아니, EV6보다 출력이 낮아요? EQS인데? 야, 이거 잠깐 좀 애매하다. 이게 좀 뭐 엄청난 출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느린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자동차고 굉장히 잘 달릴 수 있는 재미있는 자동차, 앞쪽에 모터, 뒤쪽에 모터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EQS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EQS 450 플러스 그리고 EQS 580 포매틱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450 플러스는 뒤쪽에만 모터가 있다는 얘기고 580 플러스는 앞쪽 뒤쪽에 모터가 한 개씩 달려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배터리 용량은 각각 90kWh 그리고 107kWh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580 포매틱 플러스는 특이하게도 이거 한번 충전하면 무려 77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1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 아닌 게 테슬라가 800km를 넘겨버렸어요. EQS가 새로 나오면서 770km에서 멈췄다는 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테슬라보다 조금씩 더 좋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가격은 적어도 1억 더 비쌀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770km 정도 되면 지금 나온 자동차 중에 가장 톱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이 정도라면 S클래스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주행거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비가 좀 독특한데요. 보통의 전비들을 보면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나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EQS 450 플러스 같은 경우에 7.13kg가 나와요. 전비로 7.13이면 정말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소형 자동차만큼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생긴 거,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역시 벤츠의 기술력도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지금 4.3초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크기가 좀 거대하니까 그렇겠죠. 메르세데스 벤츠 EQS는 4월 15일에 완전 공개되고요. 판매도 올해 늦여름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정말 자동차 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거, 그리고 럭셔리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이건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일로 비춰졌기 때문이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는 그냥 실용적인 자동차, 그냥 마지못해 만드는 자동차였다면 이제 EQS가 나옴으로 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전기차를 그냥 마지못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자동차,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자동차, 어떤 선언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